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AI 개발자 박정호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예전에는 다음 카카오에서 한 명의 개발을 시작으로 싸이월드, 네이트, 티맵 등 다양한 서비스에 참여한 개발자였습니다.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는 시점인 2015년부터 SK플래닛에서 빅데이터와 AI 개발을 전향하여 9년간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 팀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제 소개는 이것으로 끝내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 인공지능의 개요, 머신러닝, 딥러닝, 대화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챗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질문하고 답변하는 정말 잘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으실 건데요. 이 AI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층의 기술이 정교하게 맞물려서 작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은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AI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 줄여서 AI라고 부르죠. 이 용어는 195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거나 대체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죠. 초기에는 주로 공장 자동화 기계나 특정 장비를 제어하는 데 AI 기술을 적용했는데 기계를 작동시키고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중심이었죠.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 AI에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바로 머신러닝 모델의 등장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기계가 인간을 초월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던 시대로 변하게 되는데 머신러닝은 기술로서 두 가지 모델이 존재합니다. 더 많은 모델이 존재하지만요. 대체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거나 데이터 특성에 맞게 분류하는 기술로 나눠지는데 이러한 모델을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 즉 판별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판별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입력 데이터를 보고 그것이 어느 범주에 속해 있는지 분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떠한 컨텐츠가 이쪽에 분류에 들어가는지 이쪽에 분류에 들어가는지를 탐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그리고 차트를 보고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헬스케어 쪽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둘째는 레귤레이션, 예측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굉장히 시간축으로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데 사용돼요. 예를 들어서 내일의 기온이나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이기도 하죠.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가 어떨 거라고 판단하는 모델이 바로 머신러닝의 예측 모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머신러닝 두 가지 모델 중 첫 번째 분류 모델은 화면에 보이듯이 이제 고양이 영상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데 시작하는데요. 이미지나 영상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픽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픽셀은 숫자로 변환돼서 이 화면에 있는 모든 픽셀의 모든 값을 머신러닝 모델에 입력하게 돼요.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는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하게 되는데 다양한 고양이나 영상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고양이의 어떤 특정 패턴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패턴을 찾는 게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에 새로운 고양이 영상을 입력하면 모델은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에서 고양이 특정 패턴을 찾게 됩니다. 이게 고양이 사진일 경우는 특정 패턴을 찾게 될 거고요. 만약 개의 사진일 경우는 그 패턴을 찾지 못하게 돼서 개의 사진은 고양이가 아니다. 그리고 고양이 사진은 이건 고양이다라고 판단하는 머신러닝 분류 모델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 동작하게 됩니다. 이제 어떠한 고양이 영상을 입력하더라도 고양이인지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예측 모델은 예를 들어 텍스트나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입력값과 그에 따른 결과값을 함께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를 계속 학습하게 되면 이전 데이터 바탕으로 앞으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주식 예측이나 인구 예측이에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예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인구 예측을 모델을 만들다 가정해 보죠. 우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인구 증가량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모델은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에는 한국의 인구가 얼마나 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증가량만으로 예측할 수 있는 하기에는 많은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변수들을 입력 데이터로 포함시키게 되죠. 저는 이 예시로 출산율 증가 정책 데이터와 이민 도입 시나리오 두 가지 추가 입력 값을 넣어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노란색 선은 단순히 과거 인구 증가율만으로 예측한 결과입니다. 급격한 하락 곡선을 보여주고 있죠. 빨간 선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출산율 정책을 반영했을 때 예측 결과예요. 하락 속도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죠. 주황색 선은 이민법 도입 시나리오를 반영한 결과인데 이 경우는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출산율과 이민법을 도입했을 때에 대한 증가량을 보이는 이 예측 분석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떻게
설정을 해야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지를 단순히 보여주는 예측 모델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머신러닝 예측 모델은 다양한 입력값을 기준으로 미래의 결과를 유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신러닝의 하위 개념인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딥러닝은 머신러닝보다 그 한 단계 더 심한 학습 방법이에요. 그 하위에 속하는 거죠. 딥러닝은 복잡한 구조의 신경망을 이용해서 훨씬 더 정교하고 높은 수준의 인식과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딥러닝 기술은 인간의 언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술로, 이 기술을 베이스로 대형 언어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모델이 GPT 모델이에요. 그 GPT 모델을 사용하여 만든 서비스가 챗GPT라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원래 GPT 3.5 초기 오픈 모델은 텍스트 기반의 질문과 답변 형태로 기능이 한정적이었다면 GPT-4부터는 생성형 AI라고 해서 제너레이티브 AI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는 단순히 텍스트 생성에 그치지 않고 이미지, 영상, 문서 등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직접 생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고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단순히 체험을 넘어서 광고 제작, 영화 컨텐츠 제작, 블로그, 유튜브 영상 제작 등 실제 상업적인 분야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누구나 생성형 AI를 통해서 고품질의 컨텐츠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딥러닝 모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해서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영상에서 보듯이 인간의 뇌는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하는 뉴런과 이 뉴런을 서로 연결하는 시냅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딥러닝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되는데 딥러닝은 뉴런을 모방한 파라미터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시냅스를 모방한 파라미터를 연결한 선으로 이제 설계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학습 방법을 모방했다고 보는 거죠.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간의 뇌에는 약 800억 개의 뉴런이 존재하는데 이 GPT는 800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GPT 4.5 같은 최신 모델은 약 1조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GPT-5는 그 이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는 인간의 뇌보다 더 복잡한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즉 모델이 더 정교해지고 더 많은 정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텍스트도 수많은 파라미터를 통과하면서 적절한 답변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하나씩 붙여나가면서 생성해서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GPT는 응답해주고 있습니다. 인간과의 차이점은 딱 두 가지죠. 인간보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했다는 것과 인간보다 더 복잡한 구조로 학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능력이 바로 GPT의 기술의 핵심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 GPT의 탄생 배경과 발전 배경을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탄생 배경은 구글이 2017년에 개발한 트랜스포머 모델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연어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딥러닝 아키텍처인데요. 구글은 이 모델을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를 연구를 진행하고 제미나이 같은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여 개발하고 서비스를 먼저 오픈한 플랫폼이 챗GPT입니다. 모델은 구글이 개발하고 그 모델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오픈한 것이 챗GPT라니 구글이 당할 만한데요. 하지만 생성형 AI 분야, 즉 이미지, 영상 생성에서는 GPT를 앞서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구글이 이길지 챗GPT가 이길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할 듯합니다. 두 번째로 GPT의 발전 배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엔비디아예요. 즉 GPU의 발전이 GPT 모델과 대화형 AI 전체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GPU는 게임 시장의 수요로 급격하게 발전했지만 이후 GPU의 병렬 연산 능력이 AI 핵심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밝혀지면서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AI 전용 GPU의 높은 성능을 개발하고 있지만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뜨겁고요. 예를 들어 AI 최신 전용 GPU인 엔비디아 H200 가격은 개당 5만 달러, 하나로 약 7천만 원 수준이며 가격적으로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 수요는 미국 중심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몰리고 있고 미국은 중국의 AI 발전을 경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중국에 유입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GPU 모델의 학습에 수백억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엔비디아는 AI 시장의 수요의 중심이 되었고 돈보다는 학습을 단축하는 데 좀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학습하는 데 몇 달이 걸리는 부분을 다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다면 그 GPU를 구매하기 위해서 AI 경쟁회사라든지 AI 주요 회사들은 가격적으로 지불할 용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의 경우를 보더라도 GPU 구매에만 5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 MS, 구글, AWS 전형적인 클라우드 업체 또한 수십조 원의 단위의 GPU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분야에서 현재 두 개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데요. 바로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의 바드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제미나이로 통칭해 쓰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네이버 클로버 X 같은 대화형 AI 서비스 존재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적인 완성도나 정교한 면에서 글로벌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한 격차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개발한 딥시크 같은 오픈형 LLM 서비스가 오히려 더 정밀한 기술력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흐름을 보며 과연 우리나라에서 수조원 정도의 규모를 투자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라고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국에서는 수십 개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출시될 예정인데 이 AI들을 활용해 자체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은 수백 개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기 플랫폼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거죠. 결국 기술력, 투자, 규모, 생태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대화형 인공지능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챗GPT와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생성형 AI 플랫폼들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챗GPT와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생성형 AI 플랫폼들이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플랫폼들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코드 등 각기 다른 콘텐츠 유형에 특화된 AI 도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목적과 콘텐츠의 방향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것에 따라 어떤 AI 플랫폼을 활용할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무조건 챗GPT를 써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를 활용할지를 선택하고 그의 활용에 맞는 생성형 AI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인공지능 및 대화형 인공지능의 대략적인 설명이었어요. 앞으로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첫째, AI 기술적인 원리와 구조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학습 과정. 그리고 둘째, 생성형 AI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가이드입니다. 이 두 방향을 중심으로 강의 자료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